국민 라디오 믿을 수 없었던 떡국열차 5교시가 시작됐습니다. 저도 믿을 수 없습니다. 요즘 체력이 너무 빵빵하신가 봐요. 왜 이렇게 혈색이 좋으세요? 그리고 제가 요즘 아프잖아요. 네. 전 아프면 몸도 아플 줄 알았어요. 몸은 살아나는 것 같아요. 술을 안 먹으니까. 얼마 정도 술 안 드신 거죠?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안 된다. 솔직히 말하면 안 되겠다. 그냥 안 먹었습니다. 한 번도. 어쨌든 20일 가까이는 안 드신 건데 그 중간에 한번 흔들리셨다? 그래서 이제 흔들리는 우정? 근데 금방 또 알코올 얘기를 하시면서 입맛을 다시십니다. 떡국열차 5교시. 최근에 간통죄가 위헌 판결이 났습니다. 예,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간통으로 처벌받을 수는 없습니다. 형사처벌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뭐 이혼할 때 어떤 뭐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는 뭐 이유가 될 수 있죠. 충분한 보상이 있겠습니다만 여튼 이제 간통 때문에 철창에 들어갈 일은 없다는 거죠. 예. 자, 간통하고 강간 다른 거니까 강간죄는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그거 뭐 얘기할 거 있습니까? 예. 확인해 주는 거예요, 내가. 무섭다. 예, 제가 기억나는 간통은 최무룡 김지미의 간통 사건. 이미 최무룡 씨는 다 고인이 되셨고 그죠. 네. 김지미 씨는 뭐 아직 살아 계시지만 39년생이신. 그 두 분이 그때 당시에 이제 수갑을 손에 차고 웃으면서 들어갔던 그 모습. 생생히 기억납니다. 그 다음에 또 기억나는 거라면 조방헌 씨? 조방헌 씨요? 예, 지금은 가수 태진아로 활동하고 계신. 얘기하면 안 되나요? 기사에 다 나오고. 옥소리 씨도. 옥소리 씨도 간통이었죠. 맞죠. 네, 최근에 탁재훈 씨. 그건 아예 이제 안 되겠죠. 그렇죠. 이 건 자체가 안 되겠죠. 없었던 일이 돼버렸죠. 민사 그러면 소송. 민사는 가겠죠. 중국에서 뭐 걸렸다거나 이런 일은 없죠? 저요? 전 남자 잘 안 만나요. 중국에서는 간통죄 있어요? 없죠? 거기도 이제 없죠. 없죠, 그죠? 네, 형법상에는 없고 한국 같은 이제 똑같아졌죠. 중국에선 없고요. 언제 없어졌어요, 거기는? 잘은 거기요? 모르지만 대충 뭐. 계속 없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없었던 것 같은데 사회정법이 그죠. 네. 너무 역사적인 걸 왕하나한테 묻지는 마세요. 중국의 역사. 왜냐면 6년 있다 왔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뭐 2년 좀 넘지만 다 알잖아요. 뭘 알아요? 1913년에 없어졌어요, 미국에서는. 진짜요? 네, 간통죄가. 침 안 발랐어. 같은 해 없어졌나 중국에? 아니 17년이라는 얘기도 있던데. 근데 진짜 많은 기사를 봤어요. 간통죄로 정말 많은 간부들이 걸려가지고 특히 또 CCTV 아나운서들이랑 그렇게 많이 걸렸잖아요. 중국에. 네. 있지 않나요? 유명한 거 서프라이즈 이런 데 나왔잖아요. 간부가 CCTV 아나운서랑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근데 와이프가 그걸 알고 그 여자를 그거 아니에요, 미이라로 발견됐다고. 국카이라이. 네네네. 그 보시라이 부부가 네. 지금 그런 이야기가 또 있더라고요. 아시죠? 국카이라이. 국카이라이랑 보시라이를 모르면 중국이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진짜 보시라이는 정말 대단했죠. 근데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겠어. 사실 지금 정권 잡고 많죠. 있는 애들도 중국의 정권 잡고 CC 아저씨들 일파도 분명히 그럴 거라고요. 10년 후에 어떻게 드러나겠지 뭐. 사실 중국은 그러니까 애기 마누라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첩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단어가 있어요 거기도. 네. 거기는 애기 마누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3자 이런 거예요. 제3자. 근데 어린 3자. 그래서 샤오산 이렇게 하는데 산을 중국 이제 북경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샤오산이라고 한대요. 그런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기생첩 이런 말 예전에 옛날 사람들은 기생첩이요? 기생첩을 둔다 뭐 이런 식으로. 기생첩. 하긴 우리 대기업 총수들도 또 두 번째 세 번째
뭐 한 번씩은 했죠 다. 세컨드, 서드. 그래서 낳은 아들들도 또 실제로 그죠? 그렇죠. 회사 하나씩 물려받는 경우도 꽤 있었고. 그리고 뭐 예전 대통령까지 출마하셨던 분들도 뭐 미국에 누가 있어서 친자 확인 소송도 하고 뭐 이런 일들도 그랬나요? 뭐 그랬었던 것 같은데요. 뭐 이번에 또 들리는 얘기로는 유력한 총리 후보가 저기 혼외자 때문에 안 됐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총리 후보? 예, 하여튼 뭐 수많은 썰들이 이렇게. H모 씨. 예전엔 근데 간통이 문제될 수는 있겠네요, 그죠? 그럼요. 조선시대 같으면 간통도 용서를 받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큰 범죄죠. 그렇죠. 유교 이데올로기에서. 그러니까 그 여성이 유부녀인 경우에. 그렇죠. 이제 그런데 또 양반가의 유부녀냐, 평민이나 저 천민의 유부녀냐에 따라 또 다르게 적용은 되겠죠. 기본적으로는. 네. 어떤 책을 보니까 조선시대에는 간통의 범위를 좀 넓게 잡아가지고. 그 미혼 남녀의 성행위도 간통에 다 들어가더라고요. 미혼 남녀끼리 성행위를 가져도 그때도 간통이란 말을 그렇죠. 썼었나요? 그때도 간통에 들어가. 간통이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근데 간통한 거잖아요. 어쨌든. 다만 현장을 잡지 못하면 간통죄는 인정 안 됐답니다. 조선시대 때도. 예. 그 전통은 오래됐네. 그 전통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엄격한 증거주의가 이제 채택됐는데. 그때도 휴지를 봐야지 반드시. 이제 성종 때 얘기해요. 성종 많이, 그러니까 성종. 또 성종입니까? 숙종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물론 안 거야. 성종도 여자 좋아하고 이러니까 여자 관련된 얘기. 성종 이제 그만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다음엔 성종 때라고 해도 그냥 밝히지 마세요. 그럴까요? 예, S종? S종. S종 괜찮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윤검이라는 사람이 남자예요. 예. 아내가 손 씨예요. 이윤검이 손 씨를, 그러니까 아내를 간통죄로 고소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때 당시로서는 부부가 서울과 청도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아내가 청도에 있고 남편 서울에 와 있는 거예요. 경북 청도인가요? 네, 경북 청도죠. 소싸움으로 유명한 그거. 그렇죠. 예. 네. 꼭 그렇게 알뜰하게 써먹으려고 한다. 소싸움 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고소를 했는데 어떻게 고소했냐면 노비하고 아내가 저기 간통했다더라. 근데 이제 아직까지 판결이 안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남편은 무조건 너 나하고 이혼한 거야 이러면서 이혼장을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아내를 쫓아낸 거예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얼씨구 이러면서 이제 부인은 집에 돌아간 친정이 돌아간 거예요. 친정에 돌아갔더니 친정에서 딴 남자한테 또 재혼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 손 씨를. 네. 마음대로?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는 이미 이혼했네. 거기서 쫓겨났으니까. 이미 이혼장까지 그 받아왔으니까 남편한테서. 네네. 그랬더니 막상 또 이제 그 남자 집에서 이혼 소송 끝나지도 않았는데 왜 이혼했냐 이러면서 이번엔 또 간통으로 걸려고 한 거예요. 이혼 소송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또 다른 집이랑 결혼을 했다? 네. 그래서 간통으로 걸었다? 네. 이해가 안 되네. 그래서요? 근데 결론은 어떻게 났냐? 이거 서프라이즈에 다다음 주에 나옵니다. 규문에 있었던, 그러니까 규문이 이제 안방이라고 한다고. 네. 규문에 있었던 일을 어찌 다른 사람이 알겠냐. 네. 그리고 법률에 따르면, 이때 법률은, 우리나라는 간통죄에 대한 법률이, 성문법 조항이 없는 거예요. 경국대전에. 대명률이라고 명나라 법률, 법전을 따랐는데. 어쨌든 법률에 따르면, 간통하는 현장에서 잡지 않으면 죄를 묻지 않는다. 그래서 내버려둬야 된다. 그랬더니 성종도 역시, 그래, 맞네, 네 말이. 얘 잘못한 거 없다. 현장에서 잡아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현장에서 잡아야 되는 건 맞는 얘기예요. 그럼요. 그래서 경찰 리페아에 다 증거 찾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옛날에도 조선시대 이럴 때도 그걸 데리고 가서 그 현장을 확인해야 되는 거죠? 혼자 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죠. 이때는 아주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 주변에 그것만 있으면 증인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데리고 가야 되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 혼자 가서 내가 봤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꼭 누굴 데리고 가야 된다는 거. 뭐야 이러면서 나 척 되게 좋아. 그래서 이제 여기서 술이 나와요. 술. 네. 폭탄주로 해가지고 간통을 하던 남녀가 아버지를 죽여버리는 일이 생겨요. 간통을 하던 남녀가 누구의 아버지를 죽입니까? 남자의 아버지를. 그러니까 남자의 아버지자 여자는 이 아버지의 첩인 거예요. 네? 첩. 간통한 그 여자가 아버지의 첩이고 네. 남자는 아들이에요. 어쨌든. 그러니까 아들이 아빠의 첩을 탐했네. 그러니까 막 간통을 하다 했는데 여러 번 했겠죠. 한 번만 한 건 아니고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그거 확인되지 않은 내용까지 얘기하지 마요. 여러 번 한 적 한 번 한 적. 여기는 그래 점점 대담해지는 간통 행동은 백일하에 드러나고 말았다. 이거 여러 번 했던 얘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한 거 맞네요. 그래서 아버지를 죽인 뒤 경상도로 도망을 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네, 그래서 이제 막 변장하고 네. 생선장주를 지내다가 이제 끝내는 잡힌 거야. 둘 다 어쨌든 극형을 받고 죽었는데 이제 그 중종실록에 나와 있대요. 어떻게 죽였냐면 소주와 백화주를 사용해서 아버지를 죽였대요. 사약이네. 백화죠? 그렇죠. 근데 이제 사약이야. 또 사약이야? 이 백화주는 철쭉을 담가서 만드는 거죠. 그렇죠. 철쭉에 왜 독 있다고 하잖아요. 아, 그 노렸네. 그러니까 이 백화주와 소주를 섞어서 먹여가지고 아버지를 죽였다는 거예요. 받으시오. 네, 그래서 섞어서 먹였기 때문에 이때 이게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폭탄주가 아닌가. 아니 근데 그렇게 사랑의 눈이 멀면 네. 아빠도 안 보이나? 안 보이죠. 왜 저렇게 강조를 하세요? 사랑의 눈 멀면 모든 게 보이잖아요. 모든 건 방해꾼이야. 경험하셨나요? 아니 사실은 네. 아니 안 해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겠다. 아니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 진짜? 친구가 친한 친구가? 그렇구나. 용진 씨는요? 저는 네.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또 산다 혼자.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이 참 네. 물론 나는 안 해봐서. 물론 저는 제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지만 그렇다 해도 가족을 저버리는 그러니까. 이런 패륜은 신기하다. 하면 안 됩니다. 라는 게 저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아 물론 부모를 뭐 패서 죽인다거나 형제를 어떻게 해코지한다거나 이건 좋은 일은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되죠. 네. 하지만 이제 신정적으로 그렇게 밉게 보일 수 있나? 그렇지 않겠어요? 이제 눈이 뒤집어졌잖아요 이미. 뒤집어졌는데 가령 엄마가 그 남자의 어머니나 뭐 여자의 어머니가 걔 별로 사귀지 마라. 아 그래서 사고 많이 일어나죠 요즘에는. 헤어지라고 그랬다가 그 보복하는 맞아, 경우가 많잖아요. 치정극이 많잖아요 요즘. 살인 사건의 60%는 치정이에요. 60%라고요? 48%? 73%라는 얘기가 있던데. 아 근데 진짜 많아요. 치정이 거의 단일 종목으로는 최고 많아요. 네. 그렇죠. 치정이란 게 결국 남녀 사이의 어지러운 정이거든요. 어지럽게 만들거든요, 사람을. 네. 자, 이번에는 이제 부인이 바람 폈다는 소문에 네. 그 술 먹고 죽은 사람이 있어요. 어머. 부인이 바람 폈다는 소문에? 네. 소문만 듣고. 남효문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네. 중종 때 맞네. 오늘은 또 중종인가요? 수양아들을 삼았대, 누구 한 명을. 네. 남순필이라는 사람을 이제 수양아들로 삼았는데 이 남효문이라는 사람이 부인도 있고 첩도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본부인하고 눈이 맞았다. 네. 막 이런 얘기가 소문이 퍼지고 있었대요. 네. 퍼지고 있었는데 이 남효문은 깜짝같이 모르고 있었던 거야. 근데 이제 둘 사이에 이제 사랑 편지를 주고받고 했을 거 아니에요. 아유 연서가 문제야 연서가. 증거를 남기면 안 돼요. 근데 이걸 아들한테 줘야 되는데 수양아들한테 줘야 될 걸 남효문이한테 준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네. 온갖 이제 말로서는 형언할 수 없는 이 야한 얘기들이 많이 적혀 있었대요. 네 옷고름을 풀고 나서 나는 보았네. 너의 뽀얀 속살에. 너무 같나요? 너무 좀 빨간색 같아. 그래서 이제 열받으면 머리 끝까지 화가 난 거예요. 못 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를 불러서 이제 추궁을 하는 거죠. 야, 그래도 많이 참았네, 거기까지는. 추궁을 했는데, 여자는 그 당시에 이 본부인은 말을 제대로, 너무 화가 나니까 남편이 무서웠겠죠. 그러니까 제대로 당당하게 말을 못했대요. 열받은 거야, 남윤이. 네. 밤새도록 술 먹고 죽었대요. 혹시 아내가 독살한 건 아니고요? 아니, 근데 이제 술 먹고 죽었는데, 그러니까 술 먹고 화병에 죽은 거예요, 일종의. 네. 죽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게 진상을 조사해보니, 이 첩이 이 아내를 쫓아내려고 본부인을 쫓아내려고 꾸민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게 남용문만 죽은 거야. 확실하게 진상을 조사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그거에 열받아가 술 벌컥벌컥 먹다가 성격이 급해서 그쵸. 조급증이 문제네요 진짜. 바로 그런 다룬 게 김동인의 소설 배따라기가 바로 그런 거잖아요. 내가 70% 했잖아. 나한테 화를 내요. 직접 하세요. 조급증이 바로 부르는 게 그 배따라기 보면 그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형제가 아주 의좋게 살고 있었는데 형이 이제 형수하고 살고 있고 동생이 옆에 살고 있었는데 김동인의 배따라기만. 네, 그렇죠. 김동인의 배따라기. 근데 이제 어느 날 형이 딱 집을 들어왔는데 방을 딱 문을 열어보니까 부인도 뭐 약간 옷구름이 풀어 있는 것 같고 동생도 뭐가 얼굴 벌겋고 배가 따져 있었어요. 그래서 배따라기. 배따라기잖아. 그래서 갑자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나 이때까지 그건 몰랐네. 배를 땄구나.
그래서 아니 그래가지고 하니까 예. 아니 그게 아니가 지 새끼가 나와가지고 지 새끼를 잡다고 갑자기 밥을 먹는데 도련님 밥 차려주고 지 새끼 나와서 이게 잡다가 지금 막 이래 된 거다니까. 이게 이제 패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이제 이 인연이 지금 시동생하고 불로 붙어 먹고 나서 지금 거짓말한다 패고 동생이 왜 이러십니까 형님한테 계속 이제 패고 이래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완전 패고 다 나가라 된 거야. 그런데 1시간 정도 지났다 보니까 진짜 지 새끼 한 마리 어디 티 나오는 거라.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지가 했구나. 근데 다음날 딱 보니까 안 오는 거예요. 부인이 아무리 기다려도. 네. 그러니까 뒷산에 이제 목을 매가 죽어 있고 근데 동생은 이제 그걸 딱 보고 나서 이제 형님하고 완전히 이제 떠나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 이후로 동생을 찾아서 계속 이제 배 사공하고 동생 소식을 들러 아무리 찾아도 동생을 못 찾는 거야. 근데 어느 날 배 타고 있었나? 어느 날 배 따라기 이제 배 사공을 하고 있는데 경북 성주에서 배밭에서 고열에 이제 시달리고 있는데 네. 누군가 탁 간호를 해주더라는 거야. 알고 보니까 자기 동생이 와서 이제 하던 거야. 그래서 자기가 비몽사몽간에도 내가 잘못했고 다시 우리 근데 동생 가만히 보더니 그냥 형님 아무 말 마시고 쉬시오 하더니 다음날 또 가고 없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아무리 찾아다녀도 이제 동생을 찾을 수 없고 그냥 이미 가버린 부인도 가버린 동생 다 잃어버리고 정말 순간에 그게 판단으로 그냥 배 따라기 노래를 부르면서 정말 화가 날 때는 진짜 한 10에서 100까지 세야 돼요. 진짜. 그래가지고 화를 사귀어야지만 얘기가 되지. 화가 났다고 해서 그걸 내뱉기 시작하면 서로가 상처가 되고 안 좋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참을인자 3번이면 살인을 면한다는 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괜찮아요. 저렇게 세련되게. 요 정도는 괜찮습니다. 차는 요거는 조금 식상했어요 사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크게 우리가 질투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가요? 예, 그렇죠. 이 정도 갖고 우리가 질투하면 우리 너무 싸게 됩니다. 이런 거는 그냥 우리 가볍게 웃어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아까 사교시에도 말씀을 하시면 소주로 그렇게 먹고 죽을 수 있냐.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지금의 소주를 착각해서 그런 거예요. 희석식 소주를. 그렇죠. 자, 원래 이제 증류식 소주는 처음에 이제 증류를 시작하면 알코올 도수가 70도에서 80도 정도 되는 독주가 나오는데 처음에 나오는 원액은. 그렇게 독해요? 네. 그렇게 된다잖아요. 근데 점점점 더 뒤에 나오는 그 술들은 좀 옅어지고 도수가 낮아져가지고 10몇 도까지 떨어져서 나온대요. 이제 알코올기가 없어져서 나오는 거니까. 처음에 거랑 나중에 거랑 이거 다 섞으면 한 45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일 때는 그 원액 중에 한 원액을 주는 거죠. 7, 80도짜리. 맨 앞에 나온 거. 그래도 우리 조상들은 기분 좋게 죽여주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주 사약만 내린 건 아니고 부자 사약도 내려보고 뭐 이렇게 수은 사약도 내리고 이랬다는 거예요. 다양한 실험을 해보죠. 실험 정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저게 빨리 죽나? 특히 독한 소주 원샷, 그러니까 원샷 시켜야죠. 원샷. 무조건 원샷. 꺾어 마시면 안 되고. 아, 그러면 우리 알짱 PD는 전생이 금부도사였나 보다. 원샷 시키고 계속. 오라를 받아라! 아니, 오라를 사약을 받아. 사약을 받아라! 너 무조건 원샷? 그리고 이제 막 읽어주고 나면 이제 절하잖아요, 왜. 아, 그렇죠. 북쪽을 그렇죠. 향해서. 임금을 향해서. 북쪽에, 그러니까 위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예. 인사하고 이럴 때 사열 딱 주면서 이제 원샷. 아, 근데 죽는 마당에 그게 인사가 나오나, 그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체면을 중시했다. 그러니까 특히 조선 시대는 그러니까 체면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 왕한테 맞아요. 막 반항하고 죽더라. 네. 막 인사도 안 하고 죽더라. 이 소문이 퍼지면 자기만 죽는 게 아니고 그 집안 자체가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기 싫은데 하는 거야. 아니, 어차피 뭐 죽는 집이면 그 가문 어차피 다 아니죠. 이제 그러니까 삼족이 그러니까 구족이 멸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가요? 당대 자기만 죽이는 거잖아요. 하긴 또 죽을 때 잘 죽으면 또 미안하니까 아들은 좀 더 써줄 수도 있겠다. 왕 그러니까 입장에서. 송시열 같은 경우에 네. 귀환 가 있다가 서울로 불러 올리다가 그 숙종이 네. 아니다, 야야야 올리지 말고 거기서 죽여 이렇게 된 거예요. 내 눈앞에서 보기도 싫다. 그래서 어머. 송시열이 어디서 죽었죠? 올라오다가 어디에서 죽어요. 어떻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약 먹고 죽는다니까. 근데 원샷만으로 안 돼가지고 쓰리샷 하고 죽거든요.
지금 우리가 근데 간통 얘기하고 있죠? 네, 간통 얘기하고 있죠. 이번에는 그 소주 먹이고 남편을 때려 죽인 간통녀가 있어요. 소주 먹이고 대단하다. 아니 자기가 간통을 했는데 남편을 때려 죽였다고요? 네, 들켰으니까. S종 때예요, S종. 네. 누군지 모르지만 S종. S종. 소은금이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은금. 은금이라고 하면 돼요. 이름 좀 괜찮다. 예뻤나 보다. 네. 강유량이라는 사람하고 간통을 했어요. 남편한테 들킨 거야. 그랬더니 강유량을 시켜서 남편이 이름이 초동이에요. 초동. 소주를 잔뜩 마시게 했대요. 어머. 그래가지고 술에 취해 골아떠져 있는데 몽둥이로 남녀가 쳐서 죽였대요. 그 간통 커플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은금이랑 위량이가. 야, 너무했다. 근데 이제 항상 이럴 때는 여자에게 더 센 벌을 주거든요. 은금이는 이제 능지처참시키고 위량이는 참대시라고 있거든요. 참대시. 그러니까 참한다 할 때 그러니까 기다릴 대자 떼시자.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구나. 조선은 왜 농업을 했던 나라잖아요. 네. 그래서 그 만물이 자라나는 봄, 여름 때는 사람을 안 죽인대요. 그런 게 있습니다. 가을 넘어서 이제 추수가 끝날 때쯤 죽여요. 이게 참대시예요. 근데 너무 얘는 중재를 저질러다 기다릴 수가 없다. 부참대시라고 하는 안일부자 참대시. 그러니까 참대시를 하지 않는다. 그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역적 모의를 했다거나 아니면 후궁이 간통을 했다거나. 후궁의 간통이 그렇게 용서받을 수 없네. 자기를 모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럼 못 참지. 그러니까 뭐 역적하고 비슷한 거다, 그죠? 왕한테 서울됐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죽은 여자들이 좀 있습니까? 있죠. 내은이라는 궁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몇 건까지 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내은이? 내은 궁녀예요, 궁녀. 환관은 손생이에요, 손생. 환관이랑 네. 저 절단 처리가 좀 덜 된 모양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내은이라는 애가 그러니까 너무 사랑을 해가지고 손생을 임금이 이제 만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이제 옥으로 다닌 지렁지렁하게 따는 게 있나봐요. 그걸 옥관자라고 했대요. 옥관자를 훔친 거야. 임금의 거를 훔쳐가지고 둘이서 이제 언약식을 맺는데 그걸 가지고 언약식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나눠 가졌어요. 그 손생한테 주면서 우리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자. 들킨 거야. 누구한테? 왕한테요? 네. 그래서 둘 다 부참대시. 능지처참은 우리나라에서는 능지처참이라고 했는데 능지처참을 저기 왜 살점을 하나씩 도려내는 거의 안 했대요. 주로 이제 거열형을 했는데 우리가 그걸 능지처참했다 이렇게 보통 많이 했대요. 대부분 능지처참 나와도 그거는 거열형이라고 보면 된다고 이러더라고요. 좀 안 됐다. 부참대시. 사랑한 게 무슨 죄입니까? 죄죠. 왕의 여자는 사랑을 할 수 없죠. 왕만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옛날에도 단체 미팅이 있었던 거 아세요? 무슨 단체 미팅? 예를 들면 무슨 등산 같은 거 막. 역시 이제 그 주막에서 궁녀예요, 궁녀. 이름이 중비. 네. 남자는 환관은 아니고 어쨌든 대궐에서 이제 잡일을 보는 사람인데 북이라는 애래요. 남자애가 어렸나 봐. 그래서 이제 대궐은 넓고 젊어한데 한번 만나 뵈면 어떨까요? 이런 편지를 써가지고 패기 있다. 다른 여자를 통해서 이제 걔한테 준 거야. 그랬더니 나만 만나지 말고 그러면 우리 3대3 미팅 할까? 괜찮다. 그런 친구 좋죠. 3대3 미팅. 3대3 미팅에 있다가 들킨 거야. 어머. 근데 이제 이 세 명들은 잠은 안 잤대요. 잠은 안 자가지고 차명에 처하진 않고 저기 그러니까 함경도 있잖아요. 함경도에 관노로 보내버렸다. 다 6명 다. 네. 남녀 다요? 네. 미팅 한번 했다가. 전 고등학교 때 미팅 한번 했다가 100대 맞았잖아요. 선생님한테요? 네. 진짜 끔찍했어요. 무슨 미팅이 무슨 그런. 어떻게 걸렸어요? 저희가 이제 미팅이니까 5명인가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결과가 썩 만족스러웠어요. 저는 썩이란 표현을 만족스럽다 했으나? 저는 썩 나쁘지 않았어요. 네. 근데 5명이지만 모두 다 만족스러울 수는 없잖아요. 한 명이 진짜 남자애가 어떻게 그런 일렀어요? 일렀어요. 그때는 어떻게 짝을 정해요?
그때 아마 너무 오래전이라 기억 안 날 것 그러니까 같은데.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처음 미팅이라며. 기억 안 나. 숫자를 30년 전이죠? 숫자를 썼던 것 같아요. 숫자를. 어머. 그러니까 종이에 네. 1지망, 2지망 이런 건가?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냥 1부터 5까지 쓰는 것 중에 난 1이 좋아. 그럼 1. 그렇죠. 왜냐면 누굴 좋다는 표현 자체 하는 이심전심 게임이네요. 그런 거죠. 예. 뭐 사랑의 작전인가요? 이렇게 네. 하고. 왜냐면 그때는 삐삐도 없었으니까 삐삐 나온 다음에 삐삐를 이렇게 서로 내밀면서 그 마음에 드는 삐삐를 걷어갔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삐삐도 없었으니까 아마 숫자를 좀 썼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순박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선택이 안 되면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제 그 자리까지는 괜찮은데 그 자리에서는 좀 더 자유롭게 얘기를 나누다가 나중에 이제 미팅이 끝나고 갈 때 그때 이제 둘이 짝을 져서 나가잖아요. 네. 짝짓기 실패하는 거지 뭐. 근데 이제 실패를 근데 만족스러우셨으니까. 저는 괜찮았어요. 괜찮았는데. 저는 괜찮았는데 어딜 가나 어느 조직이나 폭탄은 늘 존재하잖아요. 그 폭탄이 결국은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어떻게요? 그래서 100대 맞았어. 선생님한테 일렀잖아요. 자, 그다음 무슨 얘기 할까요? 간통으로 빨리 가요. 네. 간통으로 빨리 가요? 그래서 어쨌든 아까 말했지만 궁녀가 간통하면 때를 기다리지 않고 죽이고. 부참 대시. 근데 부참 이제 대시. 임신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형수도 여자 사형수도 임신을 했을 때는 애를 낳고 100일 동안은 안 죽여요. 그러니까 젖먹이게 해주려고. 그렇구나. 그럼 예전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젖은 빼게 해주고 이제 죽이는데 궁녀는 안 그런 거예요 또. 아무리 임신을 했더라도 그냥 그 자리에 죽이는 거예요. 내 여자니까. 내 여자니까. 너는 내 여자니까. 너라고 부를게. 뭐라고 하든지 남자로 느끼도록 화가 나줄게. 너라고 부를게.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 아무리 그래도 애 젖은 먹여야 돼요. 내 여자니까. 중국에 1940년대 초반에 사회주의 혁명가 부부가 체포가 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형을 둘 다 언도를 받았어요. 사형 선고를 받고. 네. 근데 임신 중이었던 거예요. 여자는. 그러니까 남자가 먼저 죽어요. 애를 못 보고 죽어요. 근데 마지막 글을 남겨요. 자기 부인과 태어날 애한테. 네. 부인은 이제 애를 낳아요. 애를 낳고 젖을 한 2주간인가 3주간 딱 물리고 나서 이제 죽게 돼요. 그래 또 자기 애한테 마지막 글을 남겨요. 그래가지고 그 글이 지금도 교과서에 실려 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 얘기했더라고요. 그 아이는 잘 컸겠죠? 그 아이는 별로 못 컸다더라고요. 나중에 그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가 데리고 갔는데 결국 성장은 일찍 또 죽었다는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그 글이 아직도 남아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신금을 올린다 이런 이야기 했더라고요. 모유 마지막 3개월은 먹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못 먹고 이래서. 2주 너무 짧아요. 근데 모유를 먹인다고 해서 아이가 건강하거나 뭐 그렇다는 증거가 없다고 하던데 과학적으로. 그래요? 또 있다고 하도 뭐. 근데 모유에 아직 그러니까 이렇게 보죠 뭐.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까지 잘 모르는 여러 가지 항상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물질들이나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 않나 이래 보는 거죠.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엄마가 건강하지 못하면. 또 그런 문제가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또 그러니까 막 엄마가 젊을 때 담배 있어. 많이 피우다가 임신하고 나서만 안 폈으면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요.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유 수유가 꼭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저는 뭐든지 봤습니다. 절대적인 건 없는 거니까 예의 없는 법칙도 없고 절대적으로 말하는 게 되게 위험한 거죠. 우리가 어떤 현상이든 절대화시키는 건 조금 위험하죠. 가슴에 염증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떡할 거야.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술은 근데 사실상 나쁘진 않아요. 딴 거는 다 뭐래도 꼭 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변호사를 같이 나쁘진 않은데 사람도 죽여요. 그쵸? 그러니까. 사약으로도 무서운 쓰이고. 거예요, 그죠? 술 먹으면 근데 이제 좀 자기가 일반적으로 안 할 일을 많이 하죠. 나쁘네 그거. 못 쓰겠네. 간통에 있어서도 술이 꽤 많은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거의 뭐.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의 뭐. 그 세종대왕 있잖아요. 세종. 굉장히 이제 인자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세종 인자합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은 그래도 유교 윤리에 철저한 사람인 거예요. 윤리엔 철저하죠. 네. 간통 못 참는 거야, 이 사람. 인자한데 간통 참지 못해. 간통 못 참았다. 특히 여자를 죽여요. 어머. 그러니까 태조의 손자인데 이인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네. 그 사람하고 또 김경재라는 사람이 이제
그 궁녀를 꼬셔가지고 예뻐요 이름이 장미. 어머. 아 진짜 장미예요. 태조의 손자면 세종한테는 같은 확률쯤 될 것 같은데. 사촌이잖아요. 아 태조의 손자. 예. 아유. 그러니까 사촌인 거죠. 이 사람들은 놔둬요. 아니 어쨌든 장미를 꼬셔가지고 며칠 동안 밖에 나가서 데리러 나가가지고 놀다 와요. 장미를 어떻게 꼬시냐면 야 우린 밖에 나가서 안 놀래 가령 뭐. 저기 강가에 나가서 놀자. 야, 어디 가는데? 제가 어떻게 나가요?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아프다고 해라. 어머머. 아프면 밖에 나가서 치료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에서 못 고치면 밖에 나가야 되니까. 친정 가서. 그래서 데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어머. 며칠 동안 데리고 놀다가 이제 들려보낸 거야. 그냥 들킨 거야. 아, 왜 이렇게 들키지?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얘기 있잖아요. 완벽하게. 한자는 뭐라고 하지? 남말은 새가 듣고. 네. 반말은 쥐가 듣는다. 주조야서. 정말? 그래도 이 시간 빠른 시간 안에 이 정도 나왔다는 건 괜찮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거는 주조는 낮새. 밤지. 밤지잖아. 낮새 밤지 이 정도면 된 거 아닙니까? 아유, 예전에 우리 서울지 시골지랑 뭐가 달라요? 우리 예원 씨의 수살득뼈 이후 오랜만에 히트작이 하나 나오시네. 그래서 장미만 목을 뺀 거예요. 어머. 장미 불쌍해. 그럼 이거 아니잖아. 장미가 진짜 덜 예쁜 거 아니에요? 하지만 세종이 그랬다면 이유가 있을 장미가 겁니다. 못생기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예뻤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왕족이 데려나가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경국지색은 아니었던 거지. 숙빈채 씨 같은 사람 데려나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뻤어요. 장미, 예쁘니까 그래서. 오히려 더 죽였을 수 있어요. 그렇구나. 안 이뻤으면 남자가 그렇게 질투심 생기지 않거든요. 예쁘니까. 예뻤는데 이미 다른 남자의 여자가 됐다? 고개 들어봐. 네? 아깝네 진짜. 야 죽여라. 뭐 그렇게 하여튼 이뻤으니까 더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세종이 그랬다면 분명히 그 합당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저 세종빠. 라고 저는 추론합니다. 그 역사에서 그러면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간통에 관련된 얘기 언제 처음 나타났냐면 삼국유사에 나타납니다. 삼국유사에 나오시. 그 소지왕 때 알죠? 소지왕. 네? 소지왕. 소지왕? 뭘 소지했다고 말고요. 소지섭이 말고. 할 거 다 빼버리면 어떻게 해요? 저도 뭘 해야죠 그러면. 소지왕. 소지왕? 그 외에 저기 사냥하러 나갔는데 네. 까마귀가 날고 있어가지고 까마귀 쫓아가 봐라 이랬더니 돼지가 막 두 마리 싸우고 있더라. 그 연못 앞에서. 연못에서 근처에 어떤 노인이 나타나가지고 왜 편지를 하나 줬는데 이거를 읽으면 두 명이 죽고 안 열어보면 한 명이 죽는다 이렇게 적혀 있어서 점쳐봐라 이랬더니 이거는 두 명이 죽는다는 거는 일반 평민이 죽는 거고 한 명이 죽는다는 왕이 죽는 거라 이랬더니 그럼 열어봐야지 이래가지고 열어봤더니 사문갑이로 적혀 있어서 네. 궁궐로 들어와서 검은고 갑을 쐈더니 거기 중이 이제 왜 피 흘림이 죽더라 이거 있잖아요 왜. 그래서 중가 뭐 누구였죠? 그래서 보니까 자기 부인하고 그러니까 왕비하고 저기 간통하고 있더라 이거 있잖아요. 그 삼국유사에 나오잖아요 왜. 얘기가 굉장히 드라마틱하네. 옛날에 나왔는데. 아니에요, 전 못 들어봐서 처음 들어봅니다. 미국에만 신경 쓰니까 그런 거예요. 저 몰래 다른 방송 하세요? 아니 이 얘기는 옛날에 많이 나왔어요. 떡국열차에서? 아니요. 다른 데서. 원래. 전 못 들었어요. 저도 처음 들어봐요. 네. 이거는 정상적인 교육 과정을 이수했다면 알아야 돼요. 제가 제 4차 교육 과정인데 저는 저 때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전네 이야기를 들려줄 거죠. 그러니까 이 문갑을 싸서 그 중이 죽었다. 화살 맞고 왕비랑 같이 간통하고 있던. 아주 저게 재미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 지금 이제 우리가 그거를 간통 자체가 아주 정치적인 거하고 같이 나왔다는 건데 지금 이제 중하고 왕비가 같이 간통을 했다는 거 나오잖아요. 네. 당시 이제 불교가 외부에서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거죠. 근데 그거를 중하고 간통에 알려주는 거는 왕이 지방을 시골을 가가지고 어떻게 사냥을 하다가 누군가 그 지방 세력이 알려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시 어떤 불교 외래에서 들어온 불교 세력하고 그것이 불교 세력이 이제 궁중에 침투했다는 걸 뜻하고 그것이 이제 지방 호족 세력이 반격을 해가지고 왕이 쏘게 만들었다. 그런 어떤 갈등 관계를 간통이라는 사건으로 보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심도 있는 이야기를 정리는 그냥, 역시 마치 그냥 어디서 떠돌아다닌 얘기처럼 전해주시니까
마음이 아프네요. 그러니까 중이 왜 나왔는지 이렇게 딱 집어주시는. 그러니까요. 괜찮네요. 네. 그때 잘 들었습니다, 알땅피님. 그러니까 이런 죽 써서 개 준다는 얘기가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그랬구나. 그래요. 하여튼 간통이라는 그게 아주 참, 정치적인 행위인 거예요. 사실 처음부터. 옛날부터 있었다는 게 진짜 신기하네요. 간통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결혼제도가 생기면서도 간통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쉬쉬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얘기 안 하고. 그렇죠. 뭐 숨겨줄 그쵸. 수도 있고 안 들키면 간통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게 사실은 여자들만 알 수 있는 거죠, 솔직히. 자기 자식 예를 들어 간통의 결과물로 치면 자식인데 그때 한번 그런 이야기를 우리 나눴지 않습니까? 전 세계 어디 가나 자기 자식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아닐 수가 있다. 아닌 경우가 10% 상당히 정도가 많다. 된다. 그래서 우리 저 여자들이 자꾸 애를 그 아빠 닮았다고 그렇게 강조를 해요. 너 왜 이렇게 아빠 닮았냐? 그렇게 자꾸 믿음을 주는 거지. 신생아들은요, 사실 진짜 재밌는 게 신생아들은 자기 그 아빠 애가 아니고 다른 피가 다른 이제 남자애 그걸 네. 통해서 태어난 애라도 그 자기가 이제 보호를 받아야 되는 그 남자 있죠. 네. 얼굴 닮아가요, 사실은. 어, 진짜요? 이 놀라운 진짜 능력을 보여줘요. 이 신생아들이. 애들 거기에 목소리가 진짜, 왜 귀엽잖아요. 네. 그리고 얼굴 생김새도 귀엽고 왜 귀여운지 아세요? 애니까. 그러니까 어른들이 자기를 버릴까 싶어서 귀여운 짓 하고 이랬는데 얼굴까지 닮아가요. 야같네. 옛날에 아니, 근데 그게 그 진짜 다이제스트 그래요. 거기에 나왔어요. 리더스 다이제스트? 예, 예. 근데 진짜 어린 아이들도 그걸 다 알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생명체잖아요. 제 조카한테 여시콩새라고 불러요. 여시콩새? 여시콩새. 콩새는 뭐예요? 사투리로, 그러니까 조그만한 거. 아, 콩. 콩알 같은 네, 거. 콩알. 네. 콩알만한 게 콩알 만한 게 여시 산다. 산다. 네. 여시. 여시콩새라고. 근데 그게 다 그게 알더라고요. 막 우리 생명체란 게 그만큼 그러니까 살려고 하는 의지와 투쟁 이 욕구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지구의 우리가- 주인이 됐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 그거는 인류가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생물체는 새끼가 예뻐요. 맞아요. 그래 키워줄 거 아니에요. 귀엽지 않으면 키워주고 또 싶겠습니까? 새끼가 예뻐 보여야 그 그럼요. 종족은 번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류가 지구의 주인이 된 중요한 원동력이었습니다. 뭐 원숭이도 그렇고 다 그런데 고슴도치든 지 새끼가 예뻐요. 이것이 바로 지새끼가 하마마다. 이것이 바로 지구의 생물이 번성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우리 떡국 열차가 이번 네. 주에 1위를 해야 될 명분입니다. 이유입니까?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또 저기 있어요? 어차피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할 건데 딱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예, 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간통죄는 어떻게 했냐? 아까 말씀드리면 증거주의를 채택해서 네. 현장을 현장을 잡지 잡아야 못하면 됩니다. 안 된다. 예. 그러니까 물론 현장을 잡으면 죽이기도 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죽여도 된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간통 현장에서 죽여도 돼요. 근데 그 간통 현장을 오히려 그냥 용서를 해주면 오히려 더 나중에 그 용서해준 남자가 오히려 자기 부인의 간통을 목격하고도 현장을 덮치고도 용서해주면 오히려 또 처벌받는 경우도 있었다고. 질서를 깼다 이거겠죠. 자, 어쨌든 강간범은 교수형입니다. 아유 강간 네. 안 됩니다. 그건 용서 못 합니다. 그 가중처벌까지 받습니다. 아유 해야 됩니다. 특히 어떤 사람들이 하냐? 부모상을 당하거나 남편상을 당한 자를 강간하면 가중처벌. 그러니까 장례식장이 위험하다니까. 그리고 비구니를 강간하면 가중처벌. 그러니까 왜 도사라고 왜 일종의 지금 보면 점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여자 도사를 강간하면 역시 가중처벌. 근데도 성범죄는 끊이지 않았다. 예,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짐승이니까. 아유 참. 그래요. 일단 오늘은 이 정도로만 네. 하고요. 이 나머지 얘기는 좀 더 자세한 것들 몇 가지가 있거든요. 아, 혼자 남아서 하고 오실래요? 아니, 저희 지금 이제 가서 자려고요. 그럼 어떻게? 내가 얘기해. 그래요? 예, 그 뭐 있습니까? 아, 예, 얘기 있고요. 호시노금하죠, 또 호시노금. 어떻게 하나? 혼자 또 웃으셔야죠. 여하튼 늦은 시간까지 지금 새벽 3시가 됐는데 네. 늦은 시간까지 많은 분들께 또 재밌는 얘기 들려주시려고 노력해주신 우리 세 분 모두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재밌는 내용 또 끝까지 들어주신 우리 청취자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다음 주 저희 이렇게 새벽까지 안 하게 좀 해주시려면 1등 한번 찍어주세요. 아, 좀 그렇게 너무 강요하고 이러지 맙시다. 강요한다고 뭐 들을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제가 여러 차례 겪어봤는데. 자, 하여튼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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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res cariño mío 사랑스러운 나만의 그대
곁에 두고파 나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입맞추고픈 영원한 나의 사랑아.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